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롯데 타선과 손아섭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롯데 타선이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롯데 타선이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은 손아섭 선수의 부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아섭 선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타격 2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정교한 좌타자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팀 타선의 구멍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손아섭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타가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6월 6일 종료 기준으로 손아섭 선수의 타율은 2할 7푼 4리인데요. 물론 손아섭 선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타율은 맞습니다만 타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운이 좀 따르고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린다면 언제든지 3할 이상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일까요? 결국 장타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아섭 선수의 선구안 부분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타격 2위를 기록했던 지난 시즌이나 개인 커리어 사상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2014 시즌과 비교해도 현재 손아섭의 볼넷 삼진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장타의 부재는 심각할 정도로 지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원래 손아섭 선수는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0개에 그치고 있는 홈런 개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현재 손아섭 선수의 2루타 개수가 5개인 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손아섭이 지난 시즌에 기록한 2루타 개수는 43개인데요. 실제로 그는 크게 부진한 시즌이 아니라면 30개 이상의 2루타를 항상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그럼 그가 현재 고작 5개의 2루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페이스대로 손아섭 선수가 시즌을 계속 완주한다면 15개 미만의 2루타를 기록하는 굉장히 부진한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아섭 선수가 장타율이 이렇게 낮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2루타의 개수가 급감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6일 종료 기준으로 손아섭 선수의 장타율은 3할이 되지 않는 2할 9푼 9리인데요. 컨디션이 좋은 시즌은 5할 이상의 장타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실제로 별다른 일이 없으면 4할 중반 이상의 장타율을 보장하는 선수가 바로 손아섭인데요.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충격적인 장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홈런 개수는 11개에 그친 손아섭이었지만 43개의 2루타를 기록하면서 그의 장타율은 4할 9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도 이렇게 장타를 잘 쳐내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타구가 내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르게 노쇠화가 온 것은 아닌지 에이징 커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한국 나이로 34세, 만 33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에이징 커브나 노쇠화를 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이의 여파를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아섭 선수는 170cm 초반대의 신장으로 야수치고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요. 실제로 타고난 피지컬이 떨어질수록 노쇠화를 조금 빠르게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의 2021 시즌 부진은 에이징 커브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롯데 팀 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2010년대 롯데 근성 야구의 상징이라면 90년대 롯데 근성 야구의 상징 바로 박정태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요. 90년대 롯데 영광의 시절을 이끌었던 박정태 선수는 현재 손아섭과 굉장히 비슷한 나이대였던 33세, 만 32세 시즌부터 에이징 커브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아섭 선수와 다르게 박정태 선수는 타율이 급감한 것이 또 특징인데요. 2000 시즌까지만 해도 2할 8푼 5리의 타율을 유지하던 박정태 선수는 2001 시즌에 타율이 2할 4푼 7리로 확 떨어졌고 그 다음 해인 2002 시즌부터는 잔부상이 겹쳐 단 한 번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롯데 팬들은 박정태 선수의 부활을 꿈꿨지만 결국 박정태 선수는 다시 90년대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러던 중 2004 시즌 베테랑 킬러라고 후에 불리게 되는 양상문 감독을 만나 커리어를 마감하고 맙니다. 박정태 선수는 생각보다 이른 나이인 만 35세의 은퇴를 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손아섭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두 선수의 유형도 다르고 현재 팀 내 사정,
그리고 박정태 선수는 90년대 큰 부상을 당했었고 손아섭은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점, 우타자, 좌타자, 내야수, 외야수, 서로 다른 포지션 등 다른 부분이 더 많지만 두 선수 모두 야구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독하게 야구에 임했던 선수고 또 그 독한 근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지컬을 채웠던 공통점도 있기에 손아섭 선수의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박정태 선수는 90년대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온 근성을 가진 선수인데요. 그랬던 박정태 선수도 이겨내지 못했던 에이징 커브였기 때문에 손아섭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손아섭 선수는 남은 시즌 우려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손아섭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손아섭은 항상 주위의 우려를 날려버리듯 시즌이 끝날 즈음에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기록을 보이면서 야구계에는 손아섭의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손아섭 걱정 자체가 낭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올해는 롯데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할 정도로 전해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손아섭 선수는 내야에 갇혀버린 자신의 타구를 외야로 날려보내면서 에이징 커브 혹은 부진 이러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현재 최하위에 떨어져 있는 롯데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 타자인 손아섭 선수의 반등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포츠 클래식 영상은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